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찬주 정부는 자유가 성장 동력이고 자유가 국정 동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가 사회와 국정 전반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정의 가치를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공정도 자유 경쟁을 위한 룰이고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공정이 목표가 됐을 때는 가치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해소도 자주 얘기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을 넓혀서 사회 구조를 항아리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채워가지고 수평적 사회를 만들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최재형 후보님께서 만드신 슬로건 마음껏 대한민국, 저는 정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제가 큰 동지애를 느낍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인데요. 지금 국민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과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권을 계속 확장했을 경우에는 머지않아 다가올 그 인구절벽 시대에 도시 공동화라든가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화 해소와 국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적 관점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포병 유효 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여기 한기호 사무총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월남의 사이공, 아프간의 카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수도의 함락은 곧 전쟁의 종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은 통일을 대비해서도 필요합니다. 평양과 서울은 역사가 축적된 도시로서 상징성을 남겨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의 역할은 행정수도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신행정수도는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캔버라, 터키의 앙카라 3개 도시의 장점을 아우르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충남도당 위원장 하면서 1년 동안 많은 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의 이전은 물론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부 각 기관,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국립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천안과 청주를 연하는 선에 거대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부 출범 초기에 TF를 발족시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헌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1가구 1주택 자유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유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기초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1가구 1주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차원 하나하고, 또 평수와 관계없이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과세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공공택지를 확대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대책과 함께 각종 금융제도 그리고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군 지휘구조 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의 개념을 남용해가지고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너무나 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스스로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훈련을 포기한다든가 지피를 폭파시키고 철조망과 지뢰를 거두어내는 등 우리 태세를 이완시켜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군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휘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합참은 현재의 규모보다 5분의 1로 줄여서 국가통수기구의 보좌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해서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육해공군 해병대 외에 미사일군을 설치해서 대한민국을 우주와 영공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을 12시간 안에 국가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량의 미사일을 확보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미사일군의 단독 작전만으로도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박찬주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30초가 남았는데 더 간단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없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따로 저희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연설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아까 그 정책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후보님께 동지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마침 최재형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슬기로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껏 대한민국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 예산의 조달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지 구조 개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헌법상 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신데 현재 우리나라의 군지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적절하게 지금 군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행정 수도 건설에 관한 구상은 기초적인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의 규모는 앞으로 이제 TF가 구성되고 그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섣불리 그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7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모자와 군 통수권자라는 모자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군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자를 쓰고는 얼마든지 국민을 향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의 모자를 쓰고 군대를 향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해야 되고 준비하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 분들 중에 어느 분이 통수권자가 되시더라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까 네. 남은 30초 쓰면 안 될까요? 네, 그건 제 마음대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충분히, 대통령의 네.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머릿속에 본인이 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주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